안녕하세요. 민법의 설레다 설신재 설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지상권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 준비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상권을 오늘부터 한 10강 정도, 지상권 관련 얘기도 물권법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후반부에 하게 될 법정 지상권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서 좀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지상권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조항을 먼저 봅니다. 자, 지상권 관련 법조항 279조입니다. 279조부터 지상권 291조까지 약 한 13개 정도 법조항이 등장을 하는데, 법에 나와 있는 지상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은. 근데 판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이 어려운 이유는요, 전세권 또 내지는 저당권은 현실 세계에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상권은 현실 세계, 실무에서는 약정 지상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 지상권이다. 대단히 머리 아픈 부분이긴 한데요. 오늘부터 이제 법조항을 먼저 보고 후반부에 가서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법정 지상권을 정리합니다. 자, 지상권. 그래서 지. 자, 수업 시간에 지, 땅지다. 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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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위에. 그렇죠? 윗상. 땅 위에 설정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한다. 요 지자가 알지, 야고르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상권. 그럼 따라서 토지에 설정되는 것이 지상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지상권자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타인의 토지래요. 타인의 토지. 그렇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다. 타인의 토지가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두 번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소유한다. 그렇군요. 소유. 그렇죠? 소유.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려면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이것을 민법상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조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상권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타인의 토지이어야 한다. 그래서 지상권을 타물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남의 땅이 비어 있으니까 내 땅은 없고,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려고, 공작물 소유하려고,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우리가 민법에서 지상권이라고 부른대요. 좀 어렵습니다. 까지 보시고. 자,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그래서, 자, 그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신경을 썼어요. 그렇죠? 땅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파란색이구나, 땅은. 그렇죠? 푸르름을 상징하니까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지상권 설정자입니다.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 현재 이 토지가, 토지 보세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비어있는 땅이다. 그렇죠? 비어있는 땅이다 보니까 지상권자가 내가 당신 땅을 좀 씁시다 라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당신 땅 위에다가 내 건물을 지으려면 남의 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약정 지상권이다라고 한다. 즉,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우리가 당사자 약정에 의한 약정 지상권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약정 지상권이 거의 없는 이유는 보셔봐. 땅 주인은 자기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어도 남의 땅을, 내 땅을 놀리진 않아. 그러니까 남한테 세 받아먹고 기타 등등, 물론 저 시골에 한적한 거, 시골에, 예를 들어 시골 같은 경우는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마저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차후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론상으로 비어있는 땅이다. 그래서 비어있는 땅에다가 내 건물을 소유하려고, 내 건물을 소유하면 축조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 맥락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자, 지상권자 을이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지상권의 내용이다. 그러면 자, 그림 좀 볼게요. 자,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상권 설정했다면, 자, 보세요. 그림 잘 보셔야 돼. 을은 건물의 소유자예요. 맞죠? 그리고 을은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들어보셔봐.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는
토지의 지상권자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 우리가 요 관념이 잡혀 있어야 돼. 토지의 지상권자는 건물을 소유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물론 차후에 지상권 양도를 할 때 이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인 통상의 경우라면 건물 소유권자는 즉 토지의 지상권자예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자와 토지의 지상권자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서 그러면 현재 을은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첫 번째, 건물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토지의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 볼게요. 자, 건물의 소유권이 어찌 보면 주된 권리입니다. 맞나요? 두 번째, 토지의 지상권은 일종의 종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을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지상권이 종된 권리라면 무엇이 주된 권리입니까? 라고 자주 여쭤봅니다. 근데 요 관계를 이해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센 기초예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이다. 수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자는 대개는 동일합니다. 다시 원칙, 지상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자는 동일합니다. 이런 게 일종의 지상권의 내용이다. 의미 됐나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법조항 그대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인데요. 지상권의 내용이 뭐냐라는 점.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인의 토지다. 타인의 토지다.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타인의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자 보세요. 시험 지문에 글씨가 좀 안 보입니다. 글씨를 좀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타인의 토지다. 따라서 시험 지문에 그러면 이 토지가 전부 토지냐 아니냐 아니면 일부 토지냐 라는 건데, 우리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도 즉 일부 토지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타인의 토지인데 타인의 한 필지의 토지 전부에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타인의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대요. 꼭 기억하셔요. 자, 두 번째 포인트,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 키워드 소유군요. 소유. 자, 보세요. 소유다. 그럼 시험 지문에, 자, 장난치는 문제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을 사용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지상권이 아니야. 그럼 사용이라는 얘기는 건물주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건물 임대차하는 게 아니야 지금.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남의 땅에다가 내 건물 지어서 내가 소유하려고. 그럼 내가 지어야죠. 일반적으로 공작물,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하고 있는데 그 손님들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어있는 땅에 주차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땅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일종의 그 주차장 기계가 올라가잖아. 기계식으로 올라가면 이게 일종의 공작물입니다. 또 내지는 수목,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건물, 공작물, 수목을 우리는 세 글자로 표현할 때 지상물이라고 부른다. 아, 그러면 센스가 있으면요. 센스, 뭐 이 감이죠, 감. 지상물 나오면 아, 지상권이구나. 미리 갑니다. 우리 전세권 얘기할 때요. 부속물 나오면 전세권이야. 이 정도의 센스는 평소에 연마하셔야 돼.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관계없이 장난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물어보는데 부속물 나온다. 택도 없는 얘기들. 전세권을 물어보는데 지상물이 나온다. 택도 없는 얘기. 지상권에는 지상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에 비해서 전세권은 부속물이라고 표현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사용한다. 사용. 이 사용이
독점적 사용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 토지는 토지 사용이 다른 사람의 손타지 않고 나만 쓴다. 독점 점유한다. 요게 사용의 의미이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끝.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시험은 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점이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팁입니다. 팁. 포인트란 얘기는 뭐냐면 시험은 이것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방금 했던 얘기, 한 10여 분간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상권은 대체로 이런 권리입니다라고 밑밥을 깔아드린 거고, 자, 시험은 요 두 가지 지문. 자, 지상권의 본체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래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그럼 시험 지문에 지상권의 본체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게 본이다. 건물 소유가 본이다라고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 되시겠습니다. 건물 소유가 본이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자, 그다음 밑줄. 지상물, 즉 건물, 공작물, 수목이 멸실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확인.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자, 묘목 과수나무를 심고 싶어요. 지상권 설정해서.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30년간 쓰기로 하고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첫 해 심었는데 문제는 그 해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1000년에 한 번씩 오는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사과나무가 지상물이 싹 다 멸실된 거야. 그러면 계약기간 29년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써야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설령 지상권 설정 계약에서 지상물이 존재하는데 지상물이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있다가 멸실 없어지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상권의 본이 뭐냐? 남의 토지를 독점 사용하는 것이 지상권이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자, 지상권만 따로 놓고 보면 건물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 타인의 토지 사용이 본이다. 이 점 때문에 제가 지상권에서 이제 후반부가 될 중요한 얘기인데요. 타인의 토지 사용이다 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지금 법조항을 보니까, 자, 법조항 볼까요? 법조항 279조를 보니까 지상권자가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라는 얘기가 없어요. 빵값을 주라는 얘기가 없어. 법조항 어디를 봐도. 우리가 전세권 배우실 때는 법조항에요. 전세금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내지는 아직은 강의하지 않았지만 임대차를 배우면 임대차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세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쓴다는 점은 용익적 권능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빌려 썼으면 돈을 주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79조에 의하면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뭐 돈을 주라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포인트. 지료의 지급은, 자, 지료는 땅값이에요. 그래서 정리. 전세권이라면 전세금이라고 부르고요. 임대차라면 차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상권이라면 지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 월세 개념이야. 연세 개념이라고. 근데 이게 권리마다 의미가, 단어가 표현이 달려. 지상권에는 지료, 그렇죠? 임대차에는 차임, 월세라 부르지 마세요. 차임. 전세권이라면 전세금. 그래서 지료의 지급은, 자,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전세권 배우실 때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다 라고 배웠어요. 전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전세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권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그 다음 포인트. 당사자 간의 지위에 관한 약정이 없대. 그럼 이 약정이 없다는 얘기는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야. 지위의 약정이 없다면 이때는 표현 잘 보세요.
무상의 지상권입니다. 무상이에요. 자, 물론 보통의 경우라면 유상일 수 있지만 지료 약정이 없다면 무상입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 지료에 관한 협의가 없대. 그러면 여기서 지료에 관한 협의가 없다는 얘기는 이것은 무상을 전제로 해요. 그럼 시험 지문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와. 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데 옳은 지문인데 시험 지문에 자 보세요. 어떻게 출제되느냐면 자 볼게요. 지료에 관한 협의가 없다면 법원에 시험 지문에 법원에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로 나와. 그러면 이미 힌트를 주고 있어. 지료에 관한 협의가 없다는 얘기는 무상이란 얘기입니다. 무상이야. 돈 안 주기로 했어. 그런데 뭔 지료의 청구야. 말 자체가 안 돼. 의미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상권이다. 자, 두 가지는 포인트.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자, 두 번째 포인트.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지상권을 첫 멘트 하면서 어떤 걸로 구성을 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앞으로 5분, 10분 중요해요. 자, 갑니다. 요즘 모든 시험을 휩쓸고 있는 지문이에요. 2021년, 2022년 모든 시험을 휩쓸고 있는 지문이야, 지금. 자, 갑니다. 저 엑스토디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을한테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 쓰고 그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현재 채권자 명의의 지금처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요 토지는요. 이 토지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돼 있다 할지라도 저 X 토지는요. 토지는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할 수 있어. 내 건물이니까, 내 땅이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건물을 신축해버리면 토지의 값어치가 하락됩니다.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돼 있어. 그럼 따라서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신축된 건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 건물을 신축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토지의 가치가 무조건 하락이야. 그래서 실무에서는 돈 빌려주고 나서 그 토지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어가지고 실무에서는 자 갑니다. 이렇게 담보 목적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요게 모든 시험의 포인트예요, 지금. 제 말 듣지 했어요, 지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 해버리면 지상권의 의미가 뭐다? 지상권의 본체가 토지의 독점적 사용이다 라는 게 포인트였어. 그렇죠? 지상권의 본체가 뭐라고요? 토지의 독점 사용이라고. 독점 사용. 토지의 독점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자 보셔요.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좀 띄어서 볼게요. 이렇게 설정하면 저렇게 지상권 설정돼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담보물을 유지를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보셔봐. 단순하게 저당권만 설정돼 있다면 그 토지는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땅 주인이요.
건물을 지어 올려 99층을. 그러면 토지 값어치는 이제 똥값 되는 거죠.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눈에 볼 거냐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은 실무에서 은행에서요. 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서 토지의 온전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담보 목적의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90% 보시면 돼. 왜? 그렇게 해놔야 토지가 보존되잖아요, 지금. 자, 의미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 이 지상권은요, 우리가 건물의 소유 목적 지상권이 아니야. 담보 목적 지상권이야.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됩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4가지 판례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사라면 33회, 공인중개사라면 33회, 주택관리사라면 24회 시험 지문에서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 최근에 2022년 2월 달에 변리사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역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라는 범위가 좀 넓긴 한데 이게 이 분위기를 좀 타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즉 다른 말로 갚을 돈이 변제 갚았습니다. 또 내지는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그럼 정리하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저당권 소멸하죠. 왜?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설정했으면 저당권 소멸함과 동시에 그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당연히 뭐한다? 소멸한다 라는 게 포인트. 콜. 첫 번째 포인트.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채권자, 의리, 채무자, 갑에게 돈을 받았다면, 또 내지는 채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포인트. 이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지 담보 물권 아니에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즉 저당권 설정자가 땅을 못 쓰게 막는 권리야. 그러니까 이 지상권에는 표현 잘 보셔.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당권이라면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겠지만 지상권에는 갚을 필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지문이 공인중개사 작년기출이고요. 감정평가사는 예상 문제고 주택관리사도 예상 문제예요. 그래서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했을 때 이 지상권의 본체가 저당권 설정자 땅 주인이 토지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 빚은 없다고요. 물론 저당권이라면 피담보 채무가 있겠지. 근데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지 담보 물권은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저당권자가 저당권과 함께 표현 잘 보셔. 지료 없는. 이런 경우에 담보 지상권은 지료를 안 받죠. 왜? 받을 수가 없지. 이게 무상이라고요, 지금. 무상이라고. 왜? 지상권 설정한 이유가 그 갑이라는 저당권 설정자의 토지에다가 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저당권 설정자 땅 주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니까 어찌 보면 방치죠. 지료 받을 수 없어. 지료 없는 지상권 설정한 경우에 저당 채권 토지에 누군가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옹벽 출조 등의 행위에 들어간 무단 점유자가 있습니다. 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왜? 지료가 없어. 그렇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얘기 끝. 그래서 주어가 저당권자가 나오든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나오든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 무상이다. 라는 점 확인하시고. 자, 네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는 제3자가 저당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땅 주인과 삼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저당 토지 내지는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다가 건물 짓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토지 값이 하락되잖아. 이런 경우에 지상권자, 저당권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신축 중인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대요. 또 내지는 그만 공사하시고 건물에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답니다. 왜?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토지 값어치가 하락돼요.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토지 값어치가 하락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자, 즉 저당권자, 지상권자도 지상권이라는 권리에 기해서 건물의 철거, 대지의 인도 청구할 수 있고 건물이 축조된 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요 네 가지 판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1번 판례 할성리 피담보 채권이 변제,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 당연 소멸한다. 두 번째 판례 이 지상권은 영익물권이지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손해 없는 거야 지금. 어차피 치료가 없잖아. 치료가. 그렇죠? 자, 그런 맥락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이 요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누군가가 저당 토지, 지상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야, 네 건물 빼. 내지는 그만해. 라고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점.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상권에 관련된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앞으로 10개 정도. 이유는 민법에 나와 있는 약정 지상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모든 시험에 나오는 법정 지상권이 어렵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답만 알려주는 강의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 강의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얘기가 길어. 얘기가 워낙 길어. 그러니까 일단은 상과 후를 알아야 문제를 푼다. 무조건 답만 외워서 변형돼 버리면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 자, 오늘이 3월 3일이랍니다. 아까 엄마가 전화 와서 3월 3일이라고 하면서 참 우리 엄마도 삼겹살 데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삼겹살 사놨다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영상 찍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안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 드셨죠? 참 그 시대가 말 전행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삼살전 되시길 바라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